이 아저씨도 바깥 방향으로 쏠리는 힘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안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입장에서요. 제가 또 하나 그려볼게요. 버스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어. 자, 여기 아저씨가 의자에 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꺾였어.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 분명히 바깥으로 쏠리는 힘을 받죠. 분명히 바깥으로 쏠리는 힘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거 전체가 가속운동하니까 이쪽으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벽에 기대서 이렇게 타고 있어, 창가에. 근데 이렇게 좌회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벽에 이렇게 꾹 누르면 되죠, 그냥 편하게. 벽을 누르면 됩니다. 쏠리면 그냥 벽을 누르면 돼, 이렇게. 좌회전하네, 이러고. 그럼 내가 이쪽으로 좌회전할 때 사람들은 쏠리는데 나는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벽을 누르죠. 그럼 벽도 나를 누르겠죠. 수직항력이 생기겠죠, 둘 사이에. 이 좌회전할 때 이 아저씨는 바깥으로 쏠리는 힘을 분명히 받아. 안에 있는 관찰자니까. 근데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그 의자를 누르면 돼. 벽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쏠릴 때 이 아저씨가 받는 원심력 때문에 이 아저씨는 의자를 눌러. 작용점이 의자에 있죠? 그럼 작용 반작용으로 의자도 아저씨를 밉니다. 그 방향이 어디예요? 구심 방향입니다. 구심 방향. 자, 이 아저씨는 의자가 미는 힘을 받는 거예요. 의자가 미는 힘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아저씨가 왜 의자를 민 거죠?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원심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안에 있는 관찰자,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 원심력을 받았어요. 원심력이 나한테 작용한 거야. 원심 가속도가 작용한 겁니다. 그렇죠? 이 아저씨 입장에선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자를 누른 거야. 그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의자가 이 아저씨한테 이 힘을 가한 거예요. 질량 곱하면 힘이 되죠. 이건 뭐예요? 원심력에 의한 힘. 이거는 의자가 누르는 수직항력. 그러면 이 아저씨는 어때요? 평형인 겁니다. 어느 관점에서?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는 이 아저씨는 가만히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막 넘어지는데 이 아저씨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 아저씨는 버스 안에서는 평형인 거야. 왜냐면 버스 안에서는 원심력을 관찰되니까. 자, 근데 바깥 관찰자가 볼 땐 어때요? 바깥 관찰자가 볼 땐 이 원심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한테 작용하는 건 뭐만 있어요? 요것만 있는 거죠? 작용점 찍힌 거. 의자가 누르는 수직항력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는 원운동합니다.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해서. 이해되세요? 바깥에서 볼 때 이 아저씨는 원운동하죠? 바깥에서 볼 때 이 아저씨는 원운동이에요. 안에서 볼 때는 이 아저씨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안에 있는 관찰자한테만 관찰된다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입장에서 이 아저씨는 멈춰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관찰자들은 이 아저씨는 그냥 봤을 때 멈춰 있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는 원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볼 때는.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아저씨한테는 구심력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에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의자를 누른 작용 반작용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저씨는. 바깥이 안 보여. 자기가 가고 있는 게 안 보여. 그냥 어떤 힘이 자기를 확 잡아당겨. 그래서 나는 의자에 기댔어. 그래서 나는 평형을 유지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바깥 관찰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바깥 관찰자는 원심력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원심력은 없어. 얘는 그냥 의자가 누르는 요 힘에 의해서 원운동하는 거야. 구심력이라고 관찰되겠죠, 이게. 이 사람한테는 구심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관찰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아까처럼 좀 전에 본 문제 있죠? 여기 스프링이 매달려 있습니다. 물체가 하나 딱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돌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래서 스프링이 늘어나야겠죠? 돌려면. 왜냐면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깥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저 문제 풀 때 바깥 관찰자 관점에서 푼 거예요. 바깥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심령 역할을 하는 게 KX네. 이렇게 생각하죠? 바깥 관찰자는. 그래서 KX가 작용하니까 얘가 지금 현재 선속도가 이 방향인데 계속 꺾이면서 원운동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잠시 후에는 이렇게 원운동하면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죠. 물체가. 그럼 그때는 역시 스프링이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바깥 관찰자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요 원판에 이렇게 벌레가 하나 타고 있어요. 이렇게 벌레가 타서 봅니다. 벌레가 타서 이 물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님께서 절 보면 어떠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죠? 봐봐, 가만히 있잖아. 지금 나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실제로는 지구에 타서 열나 빨리 돌고 있거든. 근데 누님도 같이 돌고 있는 거지. 누님 뭐 머리 이렇게 할게요, 대충. 그러니까 같이 돌고 있으니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같이 돌고 있는, 같이. 그럼 같이 돌고 있는 벌레가 이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근데 이상하게 스프링이 늘어나 있죠. 스프링이 늘어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관성계 안에서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잡아당기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잡아당긴 상태로 가만히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원운동하는 개 안에서는.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얘한테 구심력이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힘이 잡아당겨서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얘 입장에선 평형이죠. 얘 입장에선 평형입니다. 얘한테는 원심력이 관찰이 돼요. 자, 근데 바깥 사람 입장에서는 원심력이 관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깥 사람 입장에서 이 원심력이 관찰이 된다면 이 힘이랑 쌤쌤이니까 얘는 그냥 직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명백히 원운동하고 있죠. 바깥에서는 이게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바깥에선 관찰이 안 돼요.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이랑 구심력은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심력이 관찰될 때는 얘가 원운동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구심력의 존재를 모릅니다. 단순히 잡아당긴 힘의 반대급부로 생긴 탄성력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원운동하는 힘이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원심력의 존재는 몰라요. 구심력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구심력이 관찰될 때는 구심력만 보이고 원심력이 관찰될 때는 원운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원운동은 구심력과 같이 간다고 그랬죠. 안에서는 원운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누님이 나를 볼 때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 것처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원심력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옛날에 관성력이랑 똑같아요. 관성력, 전체 개가 가속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받는다고 했죠? 자, 이거 볼까요?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가 이렇게 돌려면 구심 방향으로 버스가 가속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이 개 안에 있는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받는다. 옛날에 배웠던 관성력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원심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구심력의 크기랑 똑같겠죠? 구심력이 R분의 MV 제곱이잖아요. 혹은 MR 오메가 제곱. 원심력은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은 겁니다.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원심력입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원심력.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므로 등속 원운동하는 관찰자에게는 관성력이 관찰된다. 등속 원운동의 구심 가속도는 원의 중심 방향이므로 관성력은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전체 개가 구심 방향으로 가속하니까 안에 있는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원심력이라 하고,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밑에 식이 나와 있는데 앞에 반대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만 붙인 거죠? 마이너스는 빼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A는 바깥 관찰자죠. 바깥 관찰자면은 탄성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물체가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돌고 있구나. 그래서 구심력이 관찰됩니다. 등속 원운동 하는 걸로 보인다. 근데 그 오른쪽에 B는 어때요? 같이 타고 있어. 같이 타고 있어. 그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체가. 그냥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원심력이란 힘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밑에 써놨습니다. 복습하실 때 A, B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맨 밑에. 원운동을 하고 있는 관측자에게는 원심력이 필요하다. 구심력이 관찰 안 된다는 거죠. 구심력은 언제 관찰되는 거예요? 원운동하는 물체를 볼 때 관찰되는 겁니다. 바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게는 구심력이 필요하다. 얘한테는 원심력이 관찰 안 돼요. 그래서 동시에 관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잠깐 쉬었다가 원추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